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항이 652조, 653조가 되겠습니다. 652조는요, 위험 변경이 증가됐을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거고요. 653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되었을 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54조는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간혹가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연결해서 654조의 보험자의 파산 선고와 계약 해지 조항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2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기간이라는 게 언제냐면 보험회사가 보험사가 났을 때 책임을 개시하는 그 시점부터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는 책임을 진다 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보험기간 종기까지, 그 기간 중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피보험자나 이런 용어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단 둘이서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피보험자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이제 고지부터 여러분들 피보험자가 자주 이제 등장을 했죠.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피보험자가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그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험 변경 증가가 됐을 때, 그럴 때 통지 의무도 당연하게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어떤 위험 변경이 증가했다는 것은 즉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농작물 재보험, 만약에 양배추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그 주위에 쉽게 말해서 인근 농지까지 다 토양 전염병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밭에도 토양 전염병이 곧 이제 닥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변경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는 많이 알죠. 가능한 빨리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무 규정을 둘까요? 이런 의무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야, 보험사고 나면 좋지, 보험금 다 먹고 하고 통지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둡니다. 예방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험에 도박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라고 우리가 상법보험편 1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 그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해야 한다. 이를 해태할 때, 해태라는 것은 이제 법률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게을리한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게을리한 때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이 안날이라는 게 뭐겠어요?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지할 수 있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전에도 몇 번이고 강조를 했지만, 해지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해지하고 싶지 않으면 계속 계약을 유지해도 되거든요. 무조건 해지한다라고 규정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해지해도 되고 유지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구태, 야 이게 뭐 꼬아놨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다 이래 나오면 틀린 거네, 야 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외워야 되라,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딱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대부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어떤 그 벌칙 비슷하게 무엇을 이렇게 또 권한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게을리한 때는 무조건 놓고 보험회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다소조항이 없다는 거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지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이제 통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그죠? 통지해야 된다라고 부여되어 있잖아요. 이를 통지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는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만 만약에 통지 의무를 이제 이행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인근 농지에 지금 무슨 토양 전염병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도 곧 발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다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증가의 통지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는 1월 내에 똑같이 1월 내입니다. 여기는 1월 내죠? 다 1월 내입니다.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그죠?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쉽게 말해서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위험률을 따져갖고 농작물 보험료를 쉽게 말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예, 10만 원씩 받았고 만약에 100명 한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확률이. 그러면은 10만 원씩 100명한테 받으면 1000만 원이니까 보험료 받은 것과 보험금 지급되는 것이 동일하게 딱 만들어진 구조죠. 예, 원래 그렇게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위험이 증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씩 해서 만약 1%인데 이게 한 3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3억이 나가야 돼요. 1000만 원 보험금이 나갈 거로 예상하고 보험금을 책정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한 30배나 꽁충 뛰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액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증액을 청구를 하거나,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메? 이상하네. 통지를 받았는데 왜 계약을 해지하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왜 계약 해지하는 건 대부분 계약자가 잘못했을 때 해지를 할 거 아닙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그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제가 사례처럼 10만 원 정도씩 해서 1% 사고 날 확률이 1%니까 10만 원씩 보험료를 받으면 100명한테 받으면 1000만 원이 보험금이 1000만 원 되니까 만약에 100명을 가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만 원씩 받으면 되겠다고 보험료를 책정을 했는데 너무나 위험률이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3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 300억이 나간다고 만약에 쳐봅시다. 거의 90% 이상이 보험사고가 날 확률이에요. 그럴 때는 보험료 증명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돈 1000만 원 쉽게 말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 900만 원을 보험료를 책정해버리면 어느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 법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안 그러면 왜 통지를 했는데 왜 계약을 해지하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통지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린 내용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653조는 어떤 경우냐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이제 보험금 수령자죠. 손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뭐죠?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험수익자라는 게 그것이 또 이렇게 용어가 다시 한번 쓰였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보험수익자 이게 왜 나왔지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면 보험수익자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항상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관련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계약자들이 고의나 중과실로서 위험을 증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험금을 탈 위험이 증가된 거죠. 탈 위험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이 여기는 이제 딱 인보험이라고 해갖고 따로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이 인보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보험자 또는 이제 법 규정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예.
원래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고의, 이제 그 위험이 증가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그 위험이 증가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연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겠죠.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자는 이 통지 의무는 없죠. 왜 없겠어요? 여기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왜 없냐면 계피수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을 증가시켰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들이 통지 의무를 안 할 겁니다. 그죠? 고의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지 의무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대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이런 위험이 변경 증가됐다는 사실을 안 때 있지 않습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 변경 증가됐어요.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증가됐지만은 뭐 미미하게 쉽게 말해서 그 1%였는데 1.05% 정도 위험률이 상승했다. 이럴 경우까지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 조금 위험률이 증가했을 때는 그 보험료만 조금 더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요 법규정 그대로. 다른 건 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여지가 없어요. 항상 법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위험 변경 신고와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게 무조건 놓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해지할 수 있다. 증액 청구는 없습니다. 증액 청구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증액 청구를 하거나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 그죠?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 다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여러분께서 분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시간도 절약하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자가 만약에 파산이 됐어요. 보험회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경영을 잘못해서 파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거겠지만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법규정은 모든 어떤 상황도 다 예견하고 다 만들어놔야 되니까 선고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왜 해지할 수 있겠어요? 보험사가 나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모르고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죠.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그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를 이제 그 법률용어로 실효된다라고 합니다. 요 법규정 그대로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시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파산 선고 언제 효력을 잃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3월을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라고 여러분께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구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됐을 때, 그랬을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위험 변경 증가된 사항이냐면 그 무화과 과수원에 관수시설이 고장이 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뭐 토양전염병을 얘기했는데 관수시설이 딱 고장됩니다. 무화과 과수원에는 관수시설이 필수적인 그 요건이거든요. 그 관수실이 있어야만이 보험이 인수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물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관수시설이 고장나면 위험이 증가된 상황 아닙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이제 뭐 파손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위험 변경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나타났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다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딱 하나죠. 조건은 딱 하나. 계약 해지밖에 없어요. 그죠? 보험료 증액 이런 거는 상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무조건 통지 의무가 있는데 통지 의무를 안 했으니까 무조건 너 잘못했네. 계약 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좀 사소한 거니까 계약 유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요것이 이제 법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언제 그 사실을 미고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통지를 했어요. 이 관수시설을 고장났어요 하고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계피가 이제 그 조합에 가서 통지를 딱 했어요. 계약 그 통지를 했으면 그거 딱 봐보고 관수시설 고장난 거는 위험률이 뭐 조금 요 정도 늘어나니까 보험료 증액 지금 10만 원 내고 있는데 10만 2천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하고 계약자가 그것을 그 승인을 하면 그 계약이 변경돼 갖고 보험료가 증액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계약자가 나 그 보험료 오르는 거 나 뭐 하기 싫어. 그럼 뭐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그거 안 내면 결국 계약 해지를 하거나 그 2,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래 그대로 유지하지 뭐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니까 해지도 되고 유지해도 된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얘기는 그 고주임 위반께 강조를 했던 거죠. 중복보험 같은 경우는 위험이 현저한 증가에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고지 의무 위반도 아니고 위험 변경 증가의 그 통지 의무 위반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것은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불이익 하잖아요. 중복보험 가입을 하면서도 나 여기도 가입했고 저기도 가입했어 이런 얘기를 그 보험회사에다가 알리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죠? 그 보험 가액 이상의 보험금은 지급 수령받을 수 없다는 것.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만약 네 곳에 그 보험을 가입이 돼 있으면 그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거는 중복보험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니까 중복보험 한 강의로 또 이루어질 겁니다. 해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강의 끊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무화과 과수원의 관서시설을 고장난 게 아니고 고의로 그 위험을 좀 증가시킬 목적으로 관서시설을 철거해 버렸어요. 고의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증가돼 갖고 보험사고 날 우려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뿐만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도 여기 이제 용어가 같이 이렇게 한 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 수익자는 어디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일일이 그 법 규정대로 막 찾아서 외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당연하게 거기는 보험 수익자가 들어가야 되는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마지막 시간 보험계약법 총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새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는 고의로 위험을 증가시켰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고의로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경우에는 그 안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하게 고의로 위험을 증가시켰으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통지를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의로 해놨는데 어떻게 통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지 의무가 없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반시 법률효과 다 이제 했지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요렇게 제가 또 이제 정리했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집어서, 열거를 해갖고,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양배추로 관수시설을 이제 철거했어요. 그러면 위험이 어떻게 변경이 위험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그죠? 그러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됐을 때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게 조건 있죠. 언제? 1월 내에. 그죠? 안날로부터 1월 내에 하나여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사례는 뭐냐면 신문가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험사고 났습니다.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 해지나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죠. 법규정에 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해놨냐면 혹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고 그래갖고 보험의 어떤 그 법률의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재 그 요런 내용까지도 넣어놓은 거예요. 비록 80페이지만 진짜 정말 이런 내용까지도 다 그 어느 책에도 이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갖고 법 규정을 풀어놓은 거. 그렇죠? 이런 내용도 없으면서 350페이지, 450페이지 막 이렇게 상품 보험편이 그 책이 이제 편집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공부하고 계신데 그런 책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례까지도 다 돼 있으면서 8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보험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고 무조건 놓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겠어요?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보세요. 당연하게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그 보험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사고가 난 것하고 관수시설 철거한 거하고 그 사실하고 인과관계를 또 따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따져봤죠? 우리가 벌써 고지의무 위반 거기서도 한번 그걸 따져봤죠. 항상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그 원인과 그 결과가 그 인과관계가 있나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나 이것을 따져가지고 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면 안 되죠. 여기서는. 그죠? 예. 관수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 사실로 인해 갖고 보험사고가 났습니다. 예. 가뭄으로 그 사고 났으니까 우박이 아니라. 그죠? 예. 고지의무 위반 때는 우박이라는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지만 여기는 관수에서 철거해서 그 가뭄 지속돼 갖고 보험사고 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결과에 보험사고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보험금을 지급이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보험금에 대한 면책을 다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고자 교재다 이런 내용도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위험 변경 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을 그랬습니다. 자,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 피보험자, 그죠? 예, 고지의무 위반이나 똑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한테다 의무를 주고 있어요. 보험계약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위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아니죠? 예,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그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 관수 시설이 갑자기 이렇게 망가졌어요,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랬을 때 위험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도 그 의무가 있는 거지.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변경이 증가되면은 그것은 뭡니까? 개피수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된 그 조항이죠. 653조 규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통지 의무는 요거는 아니죠.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위험 변경이 증가됐을 때 통지 의무가 없잖아요. 653조는. 그죠? 그러니까 2번 나 조항은 벌써 틀렸고요. 3번 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 1월 이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통지를 받으면 1월 이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법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4번 보험자는 위험 변경 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6월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다가 맞습니다. 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자, 보험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만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때요? 네, 아니죠? 네. 고의 또는 중과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이를 해체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어떻다고요? 1월 내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의 또는 중과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기한 중에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되지 않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법 규정 그대로. 보험기한 중에 피보험자에서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렇죠? 예.
여기는 보험계약자고 여기는 피보험자고 이렇게 뭐 그거만 바꿔놓은 겁니다. 나머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법규정이 그에 되는 걸 한 개는 보험계약자, 한 개는 피보험자로 나누는 거예요. 예, 4번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았어요. 받은 때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예,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왜 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험료가 너무너무 커. 위험률이 너무너무 커져요. 그럴 때 이 보험료 증액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죠? 예,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기출 7회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찾는 거예요. 보험기한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중과돼서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법규정 그대로죠? 652조. 그죠? 여기 이제 계약자가 빠졌네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는 그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렇게 하더라도 틀린 지문이 아니죠. 그리고라고 돼 있으면 둘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계약자가 빠지면 틀린 지문이 되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번 벌써 맞는 지문 답은 나왔고요. 2번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보험계약자 사고 안 때는 지체 없이. 요게 틀렸죠. 직전. 언제부터라고? 보험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험기간을 갖고 보험 책임 개시 시기부터, 예, 시점부터, 예, 그 보험기간 종기까지 그것을 보험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체결 직전이니까 아직도 보험 계약이 시기가 아직 도래하기 직전이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고요. 3번 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았어요. 받은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자는 1개월 내에, 그죠? 예, 1개월 내에 증액을 청구를 해야 되죠. 예, 3개월 틀렸고 통지를 받았는데 요도 1개월 내에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3개월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쉬운 문제였네요. 대부분 쉽습니다. 문제가 법 규정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3회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돼서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맞죠? 여기 밑에는 계약자네요. 계약자, 그죠? 계약자의 고의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어요. 요거는 653조죠. 예, 고의 또는 그 증가실로 인한 위험 증가, 그 법규정입니다.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예, 왜냐하면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또 하나 뭐 할 수 있죠? 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중인데 1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고, 보험기한 중에 과실로 사업이 현저하게 변경이 증가된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여기는 위에는 고의라고 돼 있고 한 개는 중대한 과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계약자로 돼 있고 여기는 피보험자로 돼 있고. 그러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니까 다 맞는 거죠. 한 가지 그 법규정을 갖고 두 가지 지문으로 나눈 거예요. 예, 다 맞고. 4번 보험기한 중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됐어요. 이러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언제? 그 사실을 안 때. 그죠? 그 안 때로부터 언제? 한 1월 내에 하나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규정. 그 법규정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계속 그런 문제입니다. 7회 보겠습니다. 위험변경 증가 시 통지와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네요. 보험기한 중에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어요. 예.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예, 맞고. 2번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의 입증 책임은, 예, 입증 책임 제가 보험계약법 1강 때 미리 말씀드렸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습니까? 그 입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위험이 현경 변경에 증가된 사실하고 보험사고의 발 인과관계가 부존되는데 인과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럼 이익은 누가 있습니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있는데 여기는 보험자 측에 있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아셨죠? 그래서 제가 1강 때 입증 책임 그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다른 그 법률 시험에는 뭐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이제 뭐 다른 거를 알면은 쉽게 또 답을 풀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거는 이제 들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이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있는 거예요. 보험금이 지급받으니까 부존재하면 그렇죠? 예. 3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됐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예, 복귀전 그대로. 사고 발생 이후 현저하게 변경이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어떤 거냐?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체결을 하지 않았더라.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고지의무 위반에서 그 중요한 사실을 뭡니까? 고의로 미고지하거나 그 중대한 과실로 미고하거나 이랬을 때 그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미리 그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내용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발생일이 그 증가가 됐는데 그 정도 증가됐으면 보험을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증가. 예,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동일한 그런 의미죠. 이게 판례에서 나온 정의예요. 예,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기출 오해. 이거 해마다 한 문제씩이니까요. 예,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상법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을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된다? 예, 아니죠. 왜 그런가? 우리가 고지의무 때 배웠잖아요. 그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추정한다. 추정이니까 반대의 어떤 증거로서 다음에 번복이 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면 된다. 이 내용이 벌써 틀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법 규정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간혹가다 이게 처음으로 나온 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자꾸 세부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혼선이 올 수 있을까봐 지금 문제 풀면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해서 사고 발생 현저히 증가됐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되죠? 예,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체결일부터 3년에 벌써 이거는 그냥 완전 틀린 거죠? 예, 틀렸고요. 3번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해서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이 없어요. 요것은 뒤에 여러분 뒤에 가면 보험금 지급하는 거 그 법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또 따로 한 강의로 따로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보험사고 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통지를 받으면 보험금액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지문이 왜 틀렸어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일단 정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금이. 그 보험금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사가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산정을 해야 보험금이 산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정하고 법규정에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그 법규정이 돼 있어요. 뒤에 다음에 배울 겁니다. 근데 오늘 요 지문이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지체 없이 지급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신 날로부터 정하신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법규정이 된 내용하고 틀리죠.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지급하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4번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법규정, 달랑 그 법규정, 그거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4번, 이게 이제 맞는 지문입니다. 자, 6회. 자, 간료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바로 요 내용이죠. 예. 그리고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은 파산 선고에 어떻게
그 실효된다 그랬어요? 3월을 경과한 때, 3월을 경과한 때 실효한다. 요걸 묻는 거예요. 20일이냐, 1월이냐, 3월이냐, 6월. 뭐 6월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10일도 못 본 것 같죠, 여러분. 그죠? 예. 보통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런 게 있고 하지만 보통 이제 뭐 계약 취소 같은 건 3월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3월입니다. 3월이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3월을 경과한 때는 효력을 잇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8회 손해평가사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강하고 있는데 8회 시험 문제도 10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1강부터 잘 봐보세요. 제가 1강에 예상 문제 1번 해놓은 거에 실제 그 8회 시험 문제에서 1번으로 나오고 대부분 그럴 겁니다. 딱 거의 순서가 비슷해요. 조금 틀린 경우가 있다면 단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니까 복귀적 순서보다는 조금 번호가 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지난 8회에서도 뭐죠? 소멸시효 기한. 그것이 원래 보험계약법 통칙규정에서 이어서 14번 문제로 그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손해보험 통칙 그쪽에 넘어간 이후에 나왔어요. 17번인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래 간혹 가다 그렇게 한두 문제 정도가 순서가 틀리지 대부분 법규정 순서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측될 때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까지 같은 거예요. 지금 시각을 하고 있는데 10번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해마다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됐어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다 법규정 내용 그대로 묻는다 그랬죠? 뭐 이것저것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는 이 보험 수익자는 벌써 틀렸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자는 언제 나와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 변경이 증가됐어. 그 규정이 있잖아요. 653조인가요? 그 규정에 보험 수익자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보험금과 관련되잖아요. 고의로 막 이렇게 위험 변경을 증가시켰다. 이러니까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험 수익자하고 딱 있는 거고요. 이 위험 변경이 현저하게 변경됐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토양전염병이 인근에 막 발생하거나 관수시설이 갑자기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는 그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그 영향과 상관없이 그래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보험금과는 상관이 없다 보니까 계약자 피보험자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 여기 틀렸죠? 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언제요? 1월이 경과면이죠. 그러니까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1월 안 나올 때 1월 이내에 그 증액을 청구를 해지해야 되는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죠? 디귿 보험 수익자의 고의로 인해서 이제 고의로 인해서 증가됐죠.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죠? 증가됐어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지문. 이게 이제 653조 규정입니다. 자, 리을.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됐어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없다. 당연하게 법 규정하고 완전 다르네요. X. 그러니까 맞는 것은 니은하고 디은하고 이 두 가지가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제가 기출문제 다 매 강의마다 한 문제씩 딱딱딱 제 예상 문제를 한 문제를 했고 그리고 그 예상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기출문제로 이렇게 한 문제씩 항상 강의마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패턴대로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는 공부했어. 그 복구정을 암으로써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한 강의 들었으면 한 문제를 무조건 놓고 여러분께서 맞추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위험 변경 증가와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대해서 법률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무조건 놓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다고요? 그 통지를 받았을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증액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고 만약에 계피수가
고의로 위험을 증가시켰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어떻다고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똑같아 그랬죠. 그 법률효과는. 그죠? 예, 여러분 그 점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추시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인데요.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도 거의 공부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해지하게 되면 해지하기 전에 보험계약은 아직도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해지된 시점 이후에 보험계약만 무효가 되니까 만약에 해지하는 시점 이전에 보험사가 났다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죠.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보험금, 지급되는 보험금을 언제 지급하고 언제 지급하지 않는가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 내용도 고지의무 위반 때 거의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위험변경 증가에서도 하나의 지문에서 또다시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 강의는 조금 쉬우실 거예요. 공부한 거 그냥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